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내가 맞는데 상대방이랑 한참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내가 잘못 알았나 싶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순간 말이죠. 처음에는 사소한 기억 하나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내린 결정, 내가 느낀 감정, 심지어는 나의 존재 자체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마치 안개자욱한 숲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분간이 안 가는 상태. 우리는 이걸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 요즘 여기저기서 참 많이 들리죠? 뉴스에서도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나오고 친구들끼리 농담처럼 야, 너 나 가스라이팅 하냐?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가스라이팅은 절대로 가벼운 농담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한 사람의 영혼을 천천히 아주 정교하게 갉아먹는 심리적 살인이나 다름없거든요. 오늘 블랙박스 심리학에서는요,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을 설계하는 사람들의 소름 돋는 패턴, 그리고 왜 하필 나 같은 사람이 타겟이 되었는지 그 잔인하고도 정교한 심리 메커니즘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 주변에 숨어있던 그 심리적 괴물들의 정체가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정신을 지배하려는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곁에서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이제부터 진짜 본 게임 시작합니다. 먼저 가스라이팅을 하는 가해자들, 즉 가스라이터들의 전형적인 공격 패턴부터 살펴봅시다. 이들의 공격은 절대로 요란하지 않습니다. 마치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핵심 전략이죠.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기억의 왜곡입니다. 가스라이터들이 가장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 그런 적 없는데? 네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너 요즘 피곤하니? 왜 자꾸 없는 일을 지어내? 이런 말들입니다. 이게 한두 번이면 그냥 건망증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죠? 하지만 이들은 아주 확신에 찬 눈빛과 목소리로 반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분명히 어제 본 드라마 내용을 말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 배우 안 나왔어. 너 꿈꿨어? 라고 매일같이 말한다면 어떨까요? 처음엔 무슨 소리야? 하고 반박하겠지만 그게 한 달, 두 달 지속되면 결국 내가 정말 이상한가? 라고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가스라이터들이 노리는 첫 번째 균열입니다. 피해자의 기억력을 불신하게 만들어 가해자의 말을 유일한 진실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 패턴은 감정의 격하입니다. 여러분이 속상해서 화를 내거나 서운함을 토로하면 그들은 사과하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너 너무 예민하다. 너 피해망상 있는 거 아니야? 농담인데 왜 그렇게 죽자고 덤벼?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시나요? 가해자의 잘못은 싹 사라지고 그 상황에 화를 내는 나의 반응이 문제의 핵심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가 너무 예민해서 우리 사이가 나빠진 거야 라고 자책하게 만드는 거죠. 이건 마치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다가 주인한테 들켰는데 너 왜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질러? 너 성격 진짜 이상하다 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서울로 치면 그냥 좁은 개천 수준의 문제를 스탈린그라드 전투급의 심리적 재앙으로 부풀려서 상대의 정신을 쏙 빼놓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주 치밀한 고립 전략입니다. 가스라이터들은 당신의 주변 사람들을 서서히 쳐내기 시작합니다. 대놓고 쟤 만나지 마 라고 하면 반발심이 생기니까 아주 교묘하게 독을 뿌립니다. 네 친구 영희 말이야. 앞에서는 웃는데 뒤에서는 네 험담하고 다니더라.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혹은 너희 부모님은 널 너무 과보호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네가 독립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과의 신뢰관계를 하나씩 끊어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변에 조언해줄 사람이 사라져야 가스라이터 본인이 당신의 세상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시각이 차단된 피해자는 결국 가해자의 목소리만을 이정표 삼아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창문 하나 없는 어두운 방에 갇혀서 오직 가해자가 비춰주는 손전등 불빛만 따라가게 되는 꼴이죠.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그럼 말도 안 되는 수법에 왜 당하고 있어? 그냥 이상하면 바로 도망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가스라이팅이 무서운 건
피해자들이 결코 바보거나 의지가 약해서 당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제 가스라이팅의 타겟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 즉 타겟 프로모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참 성실하다, 책임감이 강하다, 공감 능력이 좋다 라는 소리 자주 들으시나요? 역설적이게도 이런 분들이 가스라이팅의 가장 맛있는 먹잇감이 됩니다. 왜냐고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과도한 공감 능력입니다. 타겟이 된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아주 잘 헤아립니다. 가해자가 나 사실 어린 시절에 상처가 많아서 그래 라고 한마디 하면 저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아파서 저러는구나. 내가 이해해줘야지. 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해버립니다. 가해자의 폭력적인 언행을 상처 입은 영혼의 몸부림으로 포장해주는 필터 역할을 피해자 스스로가 자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성찰이 너무 깊다는 점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이 왜 저럴까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내가 뭘 잘못했나를 먼저 고민하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가해자가 다 너 때문이야 라고 공격하면 그걸 진지하게 검토합니다. 정말 내가 예민했나?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저 사람이 화를 안 냈을까? 이렇게 자기 객관화를 하려다 보니 오히려 가해자의 억지 논리에 스스로를 끼워 맞추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입니다. 관계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성격이죠.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 우리가 이 힘든 고비만 넘기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가스라이터들은 이 선한 의지를 아주 영리하게 이용합니다. 당신의 책임감을 자극해서 곁에 묶어두는 거죠. 너마저 나를 버리면 난 죽어버릴 거야 같은 감정적 호소가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선함과 인내심이 악용된 것 뿐이에요. 도둑이 문이 열린 집을 털었다고 해서 문을 열어둔 집주인이 도둑놈보다 더 나쁜 건 아니잖아요. 가스라이터들은 당신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파고들어 독을 심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스라이터들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당당하고 카리스마 있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지독한 열등감과 통제 강박이 웅크리고 있거든요. 이들은 누군가를 완전히 통제하지 않으면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려야만 자신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느끼는 아주 비겁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장 가깝고 사랑해야 할 대상을 자신의 심리적 노예로 만들려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관계란 대등한 소통이 아니라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를 가리는 서열 싸움일 뿐입니다. 특히 자기애성 인격장애, 즉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게 타인은 자신의 자아를 빛내주는 도구에 불과하거든요. 당신이 빛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오직 그들을 비추는 거울이어야만 하죠. 그래서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판단력을 마비시켜서 오직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지금 머릿속에 누군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지는 않나요? 내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랑 똑같은데? 우리 부장님이 딱 저런 스타일인데? 이런 소름 끼치는 자각이 드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정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 지옥 같은 패턴을 깨부수고 탈출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거니까요.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안개 걷어내기입니다. 가스라이팅 상태를 영어로 fog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fear, 두려움, obligation, 의무감, guilt, 죄책감, 이딴 거죠. 가해자는 항상 이 세 가지 감정을 당신에게 주입합니다. 이 안개를 걷어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록입니다. 그들과 대화한 내용, 일어났던 사건들을 아주 객관적으로 적어보세요. 몇 월 며칠 상대가 이런 말을 했고 나는 이렇게 반응했다. 나중에 상대방이 나 그런 적 없어 라고 우길 때 여러분의 기록이 여러분의 정신을 지켜줄 최후의 방어선이 될 겁니다. 내 눈과 내 귀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공격에 대항하는 유일한 방법은 변하지 않는 물리적 증거를 남기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는 제3자의 시각을 확보하는 겁니다.
가스라이터가 정성껏 쌓아 올린 고립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 가족 혹은 전문가를 찾아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가감없이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 것 같아? 라고 물어보세요.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챕니다. 아니 그건 명백한 폭력이야 라는 타인의 한마디가 당신을 묶고 있던 마법 같은 사슬을 끊어내는 강력한 칼날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유명한 회색 코끼리 전략 혹은 그레이 락 기법입니다. 가스라이터들은 당신의 감정적인 반응을 먹고 삽니다. 당신이 울고 화내고 해명하려 할수록 그들은 더 신이 나서 당신을 휘두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무미건조한 회색 돌덩이가 되어보세요. 그들이 어떤 도발을 해도 그래, 네 생각은 그렇구나.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 정도로 짧고 영혼 없게 대답하는 겁니다. 당신에게서 더 이상 심리적 양분을 얻지 못한다는 걸 깨버리면 가해자들은 지루해하며 스스로 떨어져 나가거나 다른 타겟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물론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완전한 차단입니다. 많은 분이 그래도 정이 있는데 나 아니면 이 사람 받아줄 사람 없는데 라며 망설이시죠?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세요. 가스라이팅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가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할 확률? 로또 1등에 2번 연속 당첨될 확률보다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타인을 조종하는 것 자체에서 쾌감을 느끼고 그것이 자신의 생존 방식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곁에 남아있는 한 그들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까지는 해도 안 떠나는구나 싶어서 수위를 더 높일 뿐이죠. 그러니 미련 없이 도망치세요. 그건 비겁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지키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아주 정교하고 잔인한 심리게임의 실체를 파헤쳐 봤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저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혹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존재가 지워지는 고통을 겪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가 당신의 기억을 부정하고 당신의 감정을 예민함으로 치부하며 당신을 주변으로부터 고립시키려 한다면 그건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비정상적인 지배욕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기억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편함과 불쾌함은 아주 정확한 신호입니다. 우리 몸이 상한 음식을 먹으면 구토를 해서 독소를 배내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이건 아니야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 직관을 믿으세요.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의 현실을 대신 정의해줄 수는 없습니다. 당신 인생의 주인공은 오직 당신뿐이니까요. 만약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거나 특정 인물이 떠올라 손이 떨렸다면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그 어두운 안개 속에서 걸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부시고 발걸음이 무거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걸음만 떼면 그 뒤에는 훨씬 더 맑고 투명한 세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빛을 꺼트리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오늘 블랙박스 심리학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스라이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을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구명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깊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심리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 심리학이었습니다.